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신기하게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과 서울 곳곳에 있는 등산하기 좋은 산들이죠. 실제로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 도시 내에 등산할 만한 산이 이 정도로 많은 곳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에게 등산은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등산복이라 부르는 아웃도어 웨어는 일상복이 된 지 오래고요. 하지만 아웃도어 시장이 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에 7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가 2조 4천억까지 쪼그라드는 수모를 겪었거든요. 그러다 작년 들어 7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반전을 이룹니다. 대체 아웃도어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등산 이상의 아웃도어 시장입니다. 지금이야 시장이 대중화되었지만 사실 예전엔 아웃도어 웨어의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년층이 아무 때나 입는 촌스러운 옷이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건 장년층 사이에서 등산이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등산은 1980년대부터 우리의 일상 레포츠로 자리 잡혔는데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등산이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이 때문에 일상복이 아닌 자연 환경을 위한 옷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 이후 등산이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하면서 등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렇게 등산이 대중화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98년 11월에는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는데 이때쯤 K2 등산화가 엄청난 인기였고 노스페이스와 컬럼비아 같은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진출을 했죠. 등산이 이렇게 중장년층의 주말 레포츠가 되면서 2001년 약 5,200억 원이었던 아웃도어 시장은 2008년 들어 1조 8천억 원으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나갔죠. 등산복이 장년층의 유니폼이 된 것도 바로 이쯤이에요. 아웃도어 웨어는 거친 자연 환경에서 입기에 기능성과 실용성이 강조됩니다. 그 말은 이게 일상복으로 입기에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가볍고 보온이 잘 되는데 땀 배출까지 잘 됐죠. 그냥 성능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상 2010년대 중반에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불었던 애슬레저 붐과 동일한 이유인 거죠. 편하니까 입는다. 하지만 아무 때나 등산복만 입으니까 젊은 층들은 좀 꺼려했었고 사실상 장년층들만 입었어요. 그런데 등산용으로만 쓰이던 아웃도어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변화가 등장하죠. 바로 노스페이스의 등장이었습니다. 등산복 브랜드 치고는 세련된 디자인에 당시 기준으로는 높지 않은 가격 덕분에 노스페이스의 바람막이를 교복과 매치해서 입는 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특히 노스페이스 패딩은 교복과 코트로는 못 막던 추위를 견디기에 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복합적인 이유와 함께 10대들 사이에서 준 교복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또래들 사이에서는 구분 찢기의 일환으로 더 비싼 라인업을 찾는 현상이 이어졌고 룹시 자켓도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당시 노스페이스의 인기는 어마어마했고 아웃도어 브랜드 최초로 매출 4천억 원을 돌파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노스페이스가 단순한 등산복으로만 알려졌다면 이 정도의 매출 기록은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 10대들의 등골 브레이커로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히 10대들이 등산복을 입었다 이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산복이 등산할 때만 입는 게 아닌 일상복처럼 캐주얼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10대들의 아웃도어 열풍과 함께 이 시장은 2014년 7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합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국토의 70%가 산이고 인구 대비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정도는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었던 거죠. 결국 2010년대 중반부터 아웃도어 시장은 불황을 겪게 됩니다. 덕분에 2017년에 4조 5천억 원으로 엄청난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매출이 하락하고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이러한 시기에 캐주얼화를 시작하면서 상황을 타개해갔습니다. 이제는 20대와 30대들도 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웃도어 웨어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당시까지 기존 아웃도어 웨어는 기능성을 강조한 전형적인 등산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거나 조난 시에 쉽게 목격되려고 화려한 원색 컬러를 썼는데 다르게 말하면 당시 등산복은 좀 촌스러웠단 말인 거죠.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는 디자인에서부터 색깔까지 일상복과 같이 매치해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서 캐주얼함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2014년에 후발주자임에도 초고속 성장을 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아가 있죠. 그러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게 되면서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2조 4천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죠. 하지만 21년부터 갇혀있던 사람들이 야외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은 MZ 여성들을 중심으로 등산 문화가 확산되고 캠핑족이 생기면서 아웃도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덕분에 아웃도어 웨어는 캐주얼을 넘어 모든 야외 활동에서 입는 옷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패션이 된 점이 두드러졌죠. 꾸준히 업계 1위를 지키는 노스페이스는 22년 기준 8,400억 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K2, 블랙야크, 네파 등의 기업들도 각각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대의 높은 실적을 거두었죠. 지금은 그야말로 아웃도어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웃도어 소비층의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골프 시장도 팬데믹 때 MZ세대의 급격한 유입이 있었고, 팬데믹이 끝나자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후퇴를 경험했거든요. 이 때문에 아웃도어 기업들은 MZ 소비자들의 타겟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젊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공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등산복과 등산화 위주로 편향되어 있던 제품 구성을 아웃도어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 환경에서 즐기는 토탈 스포츠 및 레포츠 브랜드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죠. 아웃도어 시장은 올해부터가 새로운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과 22년은 팬데믹으로 고성장을 이뤄냈다면 이제는 그 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웃도어 웨어를 입고 단풍 구경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캠핑 가려고 아웃도어 웨어를 입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사람들이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자연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일상 속의 옷이 아닌 자연 속의 옷과 도구들로 아웃도어 시장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아웃도어 웨어는 이제 매년 7조 원 이상의 돈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